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오마이TV가 오늘부터 대선 올레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지금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선 올레를 함께 진행할 서혜성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네. 총선 버스로 인연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2년은 오래되었죠. 네. 한 30년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난데없이 불러서 총선 버스 인연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연락을 받은 지는 이틀 됐습니다. 이틀 돼가지고 하루를 비워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을 안 잘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지금 대선이 사실 지금 이제 40일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독자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의 민심이 어떨지, 네. 또 후보 단일화도 엊그저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더 지금 대선 열기가 가열차게 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광화문 민심, 네. 그다음에 종로통의 민심, 여의도의 민심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세 네. 명의 후보 캠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문입니까? 여기 아니, 습격입니까? 설명을 좀 습격이죠. 습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습격이라는 뜻은 음. 아무 편집 없는 모든 게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거, 그렇죠. 뭐 오연호 기자가 자기 네. 뭐 집에 전화하는 거 네. 이런 거 다 지금 공개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는 것은 대부분 다 것이 편집돼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캠프에 들어가는 과정, 캠프에서 뭐 가령 들어오지 마라, 네. 혹은 뭐 이거 제지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가감 없는 대선 캠프를 여러분께서 세 군데를 다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캠프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서혜성 예. 작가는 아직 허락을 안 받았죠? 그렇죠. 예, 과연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우리 총선 버스 그때 인기가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잘 만들어 봅시다. 네, 화이팅! 뭐 사실 네. 이 대선 원래는 어. 오늘이 가령 뭐 시청률이 1이다. 가령 그러면 이제 점점 2, 3, 4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런 거니까 또 우리가 트위터, 카톡, 이런 거 이것도 날리죠? 네. 자, 우리 시민 기자들도 함께 했어요. 시민 기자들. 잠깐만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 한 가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고 계시면 나오는데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이제 지금 이걸 보시면 즐거우신 만큼 빨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성 작가 10만인 클럽 회원입니까? 네. 오연호 그렇군요. 대표가 자기가 직접 말하기 그래도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아래에 있는 자막이 있는 거 여러분 가입해 주시기 그러면 우리가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광화문의 민심을 한번 직접 들어볼 텐데. 네. 자, 한번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봐 주세요. 학생들이 있네요. 뭐가 있는지. 학생들이. 네. 자,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좀 도망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희는 네. 네. 그 방크라는 자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해서 이거 네, 학생, 이거 고 학생. 네, 연합을 해서 네. 방하면서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끼리 지금 연합해서 다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이 네.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나 투표권은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그죠? 뭘 지금 우리 대통령 아저씨들한테 후보들한테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여성 아주머니. 여성 후보도 있으니까 네. 이분들에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2이기 때문에 등록금 좀 낮춰주세요. 네. 등록금 좀 낮춰달라. 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네. 등록금 비싼가 보다. 등록금이 아주 비쌉니다. 외국 고등학교는 네.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비싸죠. 등록금 낮춰달라.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은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말씀해 주시는 방떡 등록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또 앞으로 가야 지금 되니까.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오늘 학생들이 나온 이유가 방크라고 그랬습니까? 네. 왜 그 유명한 사이트 운영되는 사이버. 사이버 외교관들 그 방크 하는데 사실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크가 필요 없는 사회. 그런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을 하면 되는데 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수능이니까 네. 수업을 안 하니까 모였나 보다. 네, 오늘 몇 명이나 모여 오늘? 오늘 집계 해봐야 알아요? 네. 자, 우리 남학생. 네. 유일한 들어봐봐요. 정일점. 예. 어, 여기 남학생. 이렇게 인기가 있네요. 저기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되려고 하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교육 문제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몸으로 느끼는 거.
없어요? 아, 다 좋아요 지금? 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 학생은?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혹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요것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공부하면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야자까지 하는 거. 아, 야자까지 하는 거. 예, 대선 후보 네. 여러분, 야자 좀 없어주세요. 네. 자, 이건 뭐라고 써있나 여기? 남이. 남이 넘버는 뭐예요? 남이 넘버? 아, 남이 넘버는 우리 역사. 야, 필요한 건 관심입니다.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이거군요. 아, 거기다 근데 보여주세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공부하기도 아, 오, 예, 야, 예, 네, 예.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기까지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우리나라는 언소회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오히려 국사를 되게 등한시하는데 네네네. 저는 되게 제가 꿈이 국사 선생님이어서 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요즘 되게 중국도 힘이 세지면서 네. 미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네. 이런 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야, 이렇게 그렇구나.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네. 우리나라 미래가 아주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연호 대표 기자, 사실 네.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수능 날이거든요. 수능 날인데 되게 그럼 오늘 늦잠 자고 그렇지. 사실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3학년 언니들은 이제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역사의 소중함, 특히 한국사의 소중함, 네. 그리고 고대사가 한국사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학생들을 네. 오늘 그걸로 대선 올레를 시작하는 것이 네.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겠네요. 우리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되니까 이 장에서도. 저는 정치 같은 거에 대해 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번 대선 후보분들이 모두 다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개선을 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는 교육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네.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네. 좋은 교육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사해요. 네. 광화문 내거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안철수 캠프 쪽으로 네. 이동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얘기해봅시다. 같이 온 시민 기자 여러분들 소개를 네. 해주셔야죠. 시민 기자 여러분들. 우리 예, 예. 시민 기자들 지금 예, 같이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막 그래도 기자 여러분들인데 어. 이름 한 번씩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죠. 트위터와 제가 마이크를 저는- 뺏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신한서 씨. 그다음에 우리 페이스북으로 좀 안녕하세요, 김혜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정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저 안철수 캠프 쪽으로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함께 또 독자도 있어요. 네. 우리 독자. 독자 여러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문은혜. 아, 네, 문현 씨. 네. 대학생? 졸업했습니다. 아, 저랬군요. 자, 그럼 우리가 안철수 캠프 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이 대학을 갖추려고 학생 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번 대선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진 기자도 좀 소개하시고, 사진 기자. 네, 우리 그 오마이뉴스 사진 기자. 네. 오마이뉴스 멋진 사진들이 네. 항상 많이 나오는데. 오마이뉴스가 왜 사진이 아. 좋은지 아시겠지? 이 기자가 미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자. 하면서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 자 서유성 작가님이 네. 자 독자와 데이트를 한번 해주시죠. 오마이뉴스를 처음 언제 보셨습니까? 대학교 때 처음 어떤 경로를 알게 됐습니까? 대학교 때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기사들 찾으고 네. 네, 처음 그 오마이뉴스하고 다른 인터넷 매체 혹은 다른 신문하고 차이가 뭐던가요? 기사체요, 글씨체. 네? 기사 스타일? 예, 아, 스타일이요. 기사 스타일. 아, 예. 기사 스타일. 그러니까 막 시민 기자들도 막 근데- 쓰고 그러니까 네. 말이죠. 네, 혹시 근데 오마이뉴스 이름이 왜 오마이뉴스인지 아세요? 네, 왜요? 어떤 새로운 사건을 접했을 때, 오. 감탄사. 오 마이 갓. 맞아요. 만든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 맞아요. 예. 예, 우리가 가슴을 뛰게 한다. 예. 그러니까 뉴스는 가슴을 뛰게 한다 네, 이거죠. 네, 자, 다 네. 가면서 그리고 봅시다. 그 대표 기자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 우리 서유성 작가는 좀 아세요? 예. 평소에 신문을 안 본다는 뜻입니다. 자조심.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서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격적으로? 광화문 내거리가 생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시민 광장이 넓어지면서 이런 곳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대선 투어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 혹은 서울을 장악했다 그 말을 비유할 때 네. 광화문 내거리에 사람이 가득 찼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왕이 가는 곳인데 광화문 내거리에서 해방춤을 그렇습니다. 췄다, 이런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 가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침명 40년에 네, 세운 네, 네. 기념비거든요. 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학생, 이제 대학 가출한 학생, 네.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절실한 뭔가는 뭐예요? 지금?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이 아닐까요? 네. 대학 등록금. 네. 근데 지금 방스탑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좀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아. 실현되지 자, 서희순 작가님. 네. 교보 앞인데 지금 네. 풍경이 말이죠? 네. 흡연족. 그렇습니다. 저 같은 항상 여기에서는 예. 이게 주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중독자들 저처럼 예. 근데 오늘 텔레비전 제일 생방송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네요. 네네네네. 예. 어떻게 하면 흡연 장면을 안 들키고 피울까? 네. 자, 그럼 우리 그러네요. 독자는 어서 오늘 오십시오. 그럼 뭐, 예. 계속 우리랑 같이 구경하실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주 만나면 우리 고질 기자, 드디어 우리 만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시고. 가운데로 오시고. 자, 우리 시사인 기자이자 네. 또 고질 기자 하면 뭐라고 평할 수가 있어요? 뭐 별명은 독설인데 네. 사실은 가장 정의로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기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의 매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신문사 지금 트위터 소속이면서 몇 명? 팔로워가. 아직 20만에 좀 부족한데 20만. 팔로잉 해가지고 여러분 20만 채워주세요. 오케이. 거절 기자 20만 채워주세요. 오늘 좀 날리고 왔어요? 이 출연을? 해야 되나? 해야죠. 의무. 나도 오자마자 그거 하라 소리 못했어. 네네네. 찍어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철수 캠프로 이동 중인데, 종로통을 이동하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지금 고재열 기자는 이제 트위터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3년. 그 서희선 작가님. 나도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2만 명? 고재열 기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네요. 저는 이게 무슨 트위터에서 뉴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짧은 에세이 3개씩을 올린다가 기점이고 10개마다 하나씩 시를 올립니다. 내가 쓴 시를. 그렇군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대선 때 네.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게 좀 관심인데 말이죠. 이번에 후보 단일화 같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트위터의 기본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제 박근혜 캠프의 대응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건 이제 댓글 정치가 아닌가, 댓글 정치. 댓글 정치. 네,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 캠프가 이 단일화라는 예고된 참사에 너무 무대책이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악담 정도는 이거는 그 댓글 다는 것밖에 안 된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악플 정치죠, 악플 정치. 그리고 수준이 매우 낮다. 예,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유효할까. 그리고 이제 이 단일화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밥상에 오히려 반찬만 얹어준 꼴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표까지 이제 뭐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런 그 댓글 정치에 동참을 했는데 후보까지 보호를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무대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 트위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야권에 또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게 투표 시간 연장 이슈를 키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에 이 투표 시간 연장 버즈량이 엄청났는데 사실 단일화 이슈에 이제 이게 오히려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야권 자체도 좀 투표 시간 연장이라는 이슈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억지 방지법하고 연계된 흔히 이제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쇼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쇼당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세를 역전시켜서 투표 시간 연장 전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 페이스를 좀 땡겨가지고 단일화 전국으로 가버리면서 문재인 후보가 얻는 점수도 충분히 얻지 못하고 투표 시간 연장 이슈도 좀 확대하다가 약간 좀 잠잠해진 뭐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당 박근혜 후보께서 거기 할수 있는 앞에 오늘의 신문을 카메라가 한번 이렇게 여기 좀 이게 잡아보시죠. 오늘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미국 그 대선에 그렇습니다. 대한 결과 이게 이제 오늘은 중심이군요. 네. 근데 경향신문 있고 네. 한겨레 있고. 네. 다 오바마가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실리는 건 네네네. 당연한데 네. 지난 4년 동안 사실 오바마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체제에서 보면요. 네. 왜냐하면 특히 북핵 문제라든지 네네네. 북한에 관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네. 고통에 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국인의 진보적인 사람을 많이 지지를 했던 것인데 네. 사실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4년 동안에는 그 일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 우리 사모님 안 지금 찍으시겠다고? 아니 이걸 사자고. 아, 사자고. 예. 우리 자일로톨 예. 좀 하나 이렇게 삽시다. 자, 갑시다. 그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가 이제 얘기한 그 내용.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상되었던 것에 왜 대응을 하지 못할까?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닐 터인데 사실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자기들의 어떤 정서적 조절, 네. 정치에도 정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의제가 완전히 이제 단일화 쪽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합의문 중에 단일 합의문 중에 투표 연장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노력한다. 이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종됐다고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제라는 게 거기에 이제 뭐 문구 하나 더 넣은 건 이제 알리바이를 하나 마련하는 것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이슈가 집중이 되려면 좀 박력 있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그런 그 두 가지 요구를 그러면 다 받겠다. 연계하는 요구를 받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퇴했을 때 정치가 무슨 장난이냐 하면서 이렇게 아주 선굵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단일화가 됐을 때는 단일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신당 창당 문제나 이런 데 되기 때문에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의 사회적 의제, 정치적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일정하게 이제 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다른 이제 어젠다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제 그것이 불가피하게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의제가 두 번씩 사회화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안타까운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는 말이죠. SNS가 네. 후끈 달아올랐는데 결국은 그 야권이 패배하는 결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이번 대선에서 SNS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 때 이제 야권 패배하면서 SNS가 확 가라앉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멘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1차 멘붕이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통진당 사태, 이 통진당 사태가 2차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상당히 실망스러운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SNS에서 이제 정치에 관련된 트윗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이즈가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반전이 되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을 이제 같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판정 시비에 대해서 같이 하면 그래서 약간 국수주의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에서 사람들이 올림픽을 SNS랑 같이 보면서 호흡하면서 보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이슈는 국민이 그렇게 갈라지는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체력을 회복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 버즈량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가장 정치적 사건 중에 임팩트가 컸던 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이제 8월 중순, 그다음에 9월 초에 정종길 전 공보위원회 불출마 협박이 알려진 그 시점,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시점이 그다음 시점이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안철수가 출마 선언한 거. 이 네 번의 큰 파동이 있었는데 추석을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은 10월 들어서는 트위터 버즈량 자체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데까지의 큰 판단의 과정이 8월 말에서 9월 추석 전까지 추석에서 다시 한번 정돈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지하거나 자기가 좀 호감을 갖는 후보 위주로 정보 서치를 하지 않느냐. 이게 똑같이 정책량에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월은 오히려 기사량이나 그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증가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미 좀 마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큰 변동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은 결국은 공전했지 않습니까? 10월 한 달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재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올림픽 기간 동안 SNS가 복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수적이거나 뭐 국가주의적인 문제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오심 판정에 대한 대중의 분노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회,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까지 유권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대선하고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지난 4년 동안 사실 상당히 불공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SNS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뭔가 이 세상에 나의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그런 점에서 그 신아람 선수 판정이 특히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자기하고의 동일시를 일으키기 아주 좋은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SNS 복원될 만한 좋은 배경을 갖고 복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재열 기자 옛날에 우리 청소버스 타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선 올레인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는 승소버스가 낫네. 그래요? 더 편해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기동성도 발휘하기 위해서 곳곳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밑에 자막에 네,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 오연호 자, 기자 안 우리가 걸어다니게 하려면 종각사거리인데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사거리인데 자, 우리가 교통방송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 네. 보통 종로보다 오늘 수능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그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각사거리. 예. 네, 아주 흐름이 괜찮죠? 예. 네. 자, 이제 안철수 캠프 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캠프에 안 가봤는데 우리 고재열 기자가 지금 정치부 기자죠? 예. 그 안철수 캠프에도 가봤나요? 그냥 가서 그냥 휙 둘러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요새 문화부 원래 기자인데 예, 정치부 기자로 온 거예요? 징발되어서 왔습니다. 아, 정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전이라고 그랬다고. 아, 옛날에는. 아니, 이번에. 회의원들이 주로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자기들 이렇게 만나러 오면 이게 영전된 건지 오늘 브라인들 만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투표일까지 계속 정치부에 있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번에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재열 기자가 또 트위터 민심도 잘 아니까 전망을 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판세가? 글쎄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응이나 그다음에 조중동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새누리당의 어떤 무대응 그리고 잘못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데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단일화 컨벤션까지 나타나면 이제 확실하게 이번 선거는 일단 그 박빙 선거 양상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을 보면은 박빙 선거로 나타나다가 선거 막판에 한두 가지 큰 변곡점에 의해서 선거 결과 자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대선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박빙으로 펼쳐지다가 이 한두 번의 어떤 그 변곡점을 지난 뒤에 결과 자체는 우리가 박원순,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처럼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 일정하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은 이번 대선은 큰 흐름의 역사에서 보자면 적어도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거의 국민 70%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박정희 씨로 대표하는 그 딸이 유신이 일정하게 부활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저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매체 등을 통해서 여론 매체 등 강력한 영향을 통해서 이 상태를 일정하게 50대 50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역사적인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대선 후보, 야당 대선 후보 둘이 이렇게 통합에 나서게 된 것도 사실 그 사회적 압력이 역사적 압력, 네. 이미 역사화되어버린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 진행 과정이지만 그걸 과거처럼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 국민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의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운주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이러는데. 예. 자, 어쨌든 캠프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아, 네, 바로 여기군요. 자, 그럼 고재열 씨 이제 우리랑 이제 헤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고재열 씨와 이렇게 함께 온 것을 오마이뉴스에 짧게 올리려고 그래요, 기사로. 제목을 단다면 뭐가 될까? 제목을 단다면. 우리 기사 올릴 때 제목을 단다면. 고재열, 뭐, 그러니까. 아침 독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박근혜의 후보 단일에 대한 대응이. 예. 댓글 정치 그만하라. 아, 악플 정치. 악플 정치? 악플 정치. 악플은 아니고 댓글 정치. 댓글 정치. 예. 댓글 정치 넘어서라. 네. 그러니까 넘어서라. 그 박근혜 캠프의 후보 단일에 대한 대응이 네. 댓글 정치 수준에 불과했다. 네. 아, 그게 지금. 저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고재열 기자 얘기대로 그 다음에 뭔가 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고작 대응한 게 개헌 얘기였거든요. 오케이. 한마디로 사족을 달자면 여성 후보론을 가고 있는데 이 여성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가 지금 분열됐어요. 무슨 분열이냐면 그동안은 어떤 이 여성이라기보다 좀 중립적인 느낌의 어떤 여성과 무관하게 어떤 리더의 이미지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약한 여성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약한 여성처럼.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그 이중적인 이미지가 나뉘는 것이 좀 이렇게 그래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대선 때까지 네. 우리가 이 대선 올레가 계속될 테니까. 저는 고재열 기자가 오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왜 좋은지 아세요? 오윤호 대표 기자 할 얘기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자, 화이팅! 패널 그래요? 예. 네. 자, 진짜 이제 안철수 패널병이 캠프. 있다고. 네. 사회병이 아니라 패널병이 있다고. 안철수 캠프. 네. 아, 여기가 안철수 캠프군요. 네, 네, 저도 처음 옵니다, 여기. 네, 저 자, 뭐라고 지금 우리가 돼 있나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네. 진심의 정치. 올라가는 데가 어딜까요? 안철수. 아, 예. 그래 있군요. 자, 우리 혜승 씨, 요거 좀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디 입구가 어딘가요? 야, 우리 저 정치부에 최경준 기자.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최경준 기자가 지금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오마이 기자들은 대표 빼놓고는 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니, 다 잘생겼잖아요, 지금. 아, 제 팬도 나름대로 있는데. 아니, 오 대표 팬이 많죠. 예. 자, 이곳이 바로 그 안철수 캠프가 있는 공설 빌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안철수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심의 정치 안철수. 네. 자, 우리 근데 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마실 다니듯이 네. 하는 거 괜찮네요. 괜찮지. 예. 자, 오늘 결합한 우리 독자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캠프 와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처음이에요? 봤어요. 네. 안철수의 진심 캠프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진심 캠프란 말이 어때요? 진심 같이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